네, 오늘의 이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새로운 의혹 비리, 비선 실세 의혹 비리도 나오고 있고 외교 비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 최순실 씨가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네. 외교농단이라고 불리는 지금 새로운 것들이 네.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특검 수사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또 언론 보도처럼 만약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의 외교적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과정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것들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그 실무 이제 각 소관 수석실 비서관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그 중에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절차고요. 예. 설사 그것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됐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보내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런 것들 없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충분한 어떤 그 검토와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달돼서 시행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어떤 특혜성 사업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국가적인 어떤 이제 개발 원조 사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에 그 이권이 개입됐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또 설사 인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결국은 방조 도와줬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의료 부분 농단이라고 불리는 부분도 기존에는 이 의료법 위반의 비선진료 네. 문제에 좀 국한됐었는데 이게 이제 뇌물과 이권 문제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청와대가 그런 이제 김용재 의원이라고 불리는 의원에 대한 각별한 지원, 해외 진출 지원했다라는 의혹들 그리고 그 부인이 운영하는 이제 그 메디컬 의료기기 회사가 한 2년 동안 대통령 순방 살 때는 3번이나 참여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대기업도 아닌 회사가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안용법 전 수석과와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일일 것인지 여기에 만약 대통령의 어떤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 또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루두루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외교농단 부분에 대해서 네.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얀마 공적 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의 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와 같은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만 이 최순실 씨가 만든 이 한 장의 기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됐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그 특검에서 밝힌 어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가 만든 그렇죠. 기획서라고 알려진 그렇죠. 그걸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십 장 되는 어떤 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최순실 측이 개인적으로 만든 한 장의 이 리포트를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라운 얘기인 것이고 예.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특검 자체도 뭡니까? 사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되는 문화계에서의 문제였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만 그런 문화계를 넘어서 이제는 외교계까지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장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문화융성이란 좋은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와 같은 760억 정도 되는 어떤 이 미얀마에 대한 지원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지금 받아 챙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이 아닙니까? 예.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이 무산이 됐기에 망정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공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관련되는 회사의 한 1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 그것에서 나오는 이익을 계속 향수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특검이 어떻게 물적인 증거를 대고 실체를 밝혀낼지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승부의 어떤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영태 씨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두 가지 관례가 있는 것이죠. 네. 개인적으로 이권을 챙겼다라고 하는 그 관례가 지금 이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얀마의 대사를 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러서 사실 인터뷰까지 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고영태 씨가 있었고 그와 같은 어떤 불러서 조사하는 유 대사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유 대사가 최순실 씨에게 보냈는 이 이력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이대니까
뭐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올 때는 내가 그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고 하면은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했는데 반나절 만에 그와 같은 그 진실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객관적인 물증이 있고 거기다가 얘기하신 대로 고영태 씨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람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방침인데 일단은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면 조사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 중인데 네. 특검 쪽에서는 비공개라도 어쨌든 이제 대면 조사를 결국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마 한 발짝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에서 최종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압수수색 문제도 포함해서 예. 그 대면 조사를 통해서 아마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그 의혹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개입 정황들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드러내야지만 이제 수사가 어떤 완결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면 조사를 뭐 당연히 비공개인 것이죠. 예. 다 그 비공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람들도 조사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만난다는 거 그 사실은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저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조사하는 과정을 촬영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촬영은 하지 않고 예. 다만 속기사가 있으면서 그 내용을 속기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어떤 비공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그 일정 자체가 지금 뭐 빠르면은 사실 이번 주가 아닌가 했는데 사실 2월 2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 압수수색하는 것도 지금 조율을 하고 예.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는 사실상 그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대략 한 주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빠르면은 다음 주 말 늦어도 그 다음 주 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얘기에 따르면은 그 장소가 어딘가를 두고 지금 굉장히 좀 설왕설래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은 이게 그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죠. 특검 사무실에. 그렇다고 하면은 청와대를 간다고 하면은 사실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경기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이 특검도 나름대로 기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이 청와대 내에서 어떤 조사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제3의 어떤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뚜렷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는 있지만 물밑으로 상당 부분 활발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느낌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된 건지 이제 대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의혹들의 배후에 지금 최순실 씨의 인맥이 작용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독일 인맥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외교농단 특히 이제 미얀마 케이타운으로 알려진 이 사업과 관련되면서 새로운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그리고 유재경 그 미얀마 대사 예.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모두 공교롭게 그 최순실 씨가 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서 각종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독일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또 특히 이상화 그 본부장은 그 정유라 씨와 관련된 그 대출 특혜 의혹과도 직접 좀 관련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 거의 뭐 비서처럼 이렇게 활동했다 이런 어떤 의혹도 받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미얀마 K 사업이 이렇게 벌어지는 시점에 유재경 대사로 갑자기 임명이 되고 또 코이카 이사장이 바뀌죠. 그리고 이상화 본부장과 유재경 대사는 독일에서 또 같은 이제 동문이면서 절친 삼아 그런 또 추천 관계까지도 이성화 의혹을 본부장이 유재경 대사를 추천했다고 예, 하죠.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런 어떤 뭔가 국가적 사업의 이권 사업을 개입하기 위해서 최순실 씨의 인맥들이 총동원돼서 하나의 그 완결된 어떤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 충분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흥미로운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보면은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올 때도 최순실 씨 모른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물증을 대니까 이제 그 바로 그 두 손을 다 들었는데 네. 과연 물론 뭐 지금 코이카 이사장이 어떤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코이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코이카 이사장이 있는데 거의 99%, 거의 100%가 외교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채워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교관이 아니고 이 그 어떻게 뭐 코트라 그러니까 한국 무역관의 이 프랑크푸르트 지사관 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갖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지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뿐만 아니고 와 같이 뒤에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해서 이 코이카 이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코이카조차도 인사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개입해 놓은 농단이 있었지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그 특검에서는 인사권과 관련되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인사권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꾸준히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최순실 씨로부터는 연설문의 어떤 표현, 감정적인 그런 감성의 표현만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인사라든지 뭐 전혀 도움을 받은 게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관련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인데 인사를 할 적에는 이제 가능한 한 하여튼 많은 청거를 받아서 거기서 최고로 그 일을 잘할 인사를 당연히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식 공식 라인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추천은 할 수 있어요. 추천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도 전부 이렇게 이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검증을 해서 문화부의 소관 분야였죠. 예. 교육도 좀 있었습니다만 기타 분야의 청구 과정에서의 무슨 그 최순실의 개입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없어요. 예. 문화 예. 쪽이 좀 문화 있었죠. 쪽이 예, 그랬군요. 예. 예.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만큼은 계속해서 이렇게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김주홍 전 문체부 예. 차관이 네. 있고요. 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렬 전 교육문화수석은 차은택 씨 외삼촌이고 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그 차은택 씨 은사였죠. 그리고 네. 이동수 전 KT 전무는 차은택 씨 측근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최순실 씨와 또 차은택 씨는 결국 최순실 씨와 연결돼 있는 분인데 그렇죠. 이런 분들과 연결된 분들의 어떤 인사 부분을 보면 과연 이제 이렇게 물론 추천을 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말은 원론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래서 예. 그 중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게 많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와 개입된 분들, 특히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최순실 내지는 그 측근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까 그 얘기 나왔던 뭐 이상학 하나은행 본부장 같은 경우도 그 독일에서 귀국한 직후에 민간 기업인에도 불구하고 그 고속 승진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네. 최순실 씨의 측근이 아니냐 그런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어떤 지금 박 대통령의 해명이 명쾌하게 들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본 것들이 외교 비리 그리고 앞으로 또 의료 비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 인사 의혹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특검 사이에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 청와대 자체가 군사시설 내지 국가보안시설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보안시설이나 이 국가 기밀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때 그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도록 지금 그 형사소송법 110조 1항에 돼 있습니다. 근데 110조 2항에 흥미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그 관리 책임자는 국가 이익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영장을 가지고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것, 영장 발부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국가 이익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 청와대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예. 네. 지금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국가 기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중대한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열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러한 같은 국가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서도 이 형사소송법 110조 2항을 들이대서 문을 열어라고 하고 예. 이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규정을 들이대면서 못 연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교착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교착 상태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예. 네. 이 규정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난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영렬 이 특별수사본부도 여전히 이 법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 이 법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뚫고 들어갈지에 대해서 특검은 지금
법리적인 검토는 끝났다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또 집요하게 질문을 기자들이 예. 했는데 네. 원론적인만 대답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겠다 의지만 밝혔을 뿐이지 실제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그 완전히 그냥 모르쇠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빠르면은 내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 청와대를 두꺼운 문을 뚫어낼 수 있을지 법조인들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특검의 어떤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이제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좀 파장이 컸습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 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라호텔 그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예, 추석 지나도 받겠습니다라는 얘기 글쎄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안종범 수석이 받은 뇌물이 뭐 이 선물이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가방, 뭐 술, 외제 술까지 해서 이렇게 좀 비싼 고가의 물건들까지 해서 한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특검은 일단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뇌물죄로 일단 이제 그 박채윤 씨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아까도 조금 짚었습니다만 이 그동안에 제기됐던 이제 의료법 위반 문제는 그 청와대 주치의나 공식적인 어떤 의료진을 통하지 않고 뭔가 비정상적인 진료가 있었던 게 아니냐, 또 예. 약품 구매나 이런 것들에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지금 드러난 이런 녹취록을 보면은 결국 이것이 그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어떤 이제 이권과 그 뇌물 이런 문제를 얽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충분한 정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김영재 의원과 아까 그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YJ 콥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네. 실제 그 김영재 의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라 이런 지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것들이 그전에 드러났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YJ 콥스 메디칼이라는 회사는 그 대통령 순방 때마다 사절단, 그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특혜를 누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종범 물론 청와대 정책수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고위직이고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순방 사절단에 이렇게 특정 기업을 끼워넣고 또 해외 진출을 대통령이 지시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 개인의 어떤 문제에서 끝난 것인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더 규명돼야 될 그런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뇌물, 고가의 선물, 고가의 식사 받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김영란법을 농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녹음했는 내용을 보니까 비교적 근래에 얘기했던 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그 보면은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검이 김영재 그러니까 이 박 사장의 그 남편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수사를 했는데 네. 압수수색을 하고 얘기를 다 봤더니만 실질적인 주역은 이 남편이 아니고 이 박채윤 부인, 예. 부인이었던 것이죠. 실제 지금 오늘 제가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그 녹음을 잘 들어보면은 네. 안종범 수석의 목소리는 굉장히 잘 들리고 예. 그 반면에 이 박채윤 사장의 목소리는 조금 안 들리는데 이것은 어떤 거 의미냐 하면은 박채윤 사장이 녹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녹음을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대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리는 반면에 예. 전화를 했던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실무적인 감으로 봤을 때는 이 박채윤 그 사장이 전화를 하면서 바로 녹음을 했던 그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폰을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그 내용이 나왔다라고 지금 저는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예. 굉장히 대담하다. 왜 그 박채윤 그 사장이 이와 같은 녹음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인데 예.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한 수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형법상의 뇌물이 아니고 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이 되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면은 이게 그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네.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죄 이외에 플러스가 돼서 지금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지금 그 박채윤
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영장 청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정도의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이 뇌물을 줬는 상황이 발견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어이없게도 이재용 부사장이 아니고 이 박채윤 그 사장이 네. 오히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각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이 선물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받은 부분만 이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결국은 그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어떻게 줬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이 조금 더 감경될 사유가 되는 것이지 예. 그 죄 성립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전체적인 대화를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비서관 중에서도 수석 비서관 중에서도 최선임인 사람한테 저렇게 임의롭게 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직접 한다고 통화를 한 하면은 거잖아요. 그 정도라고 하면은 과연 강요에 의해서 요청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강요 일리가 그 없다. 와중에도 예. 좀 마지막에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건 그럼 어떻게 과연 김영재 의원과 안종범 수석 연결됐냐 이 부분일 텐데요. 네. 김영재 의원은 최순실 씨 단골병원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 또 이 문제에서도 최순실 씨 그림자가 네. 어른거린다 이렇게 봐야 인맥 되겠죠. 문제가 또 그렇죠. 나오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YTN 이상일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